내가 그 딸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 너무 이게 아주 괘씸하거든요. 요거를 조금 이거는 한번기자. 네. 에어컨을 조금 높일까? 온도를. 그러니까 감기 기운 조금 있어. 26도 하면 됩니다. 26도. 네, 됐습니다. 밥 좀 먹어. 네. 고향은 선산 아니시죠? 거기서는 안 계세요. 어디서 안 그랬죠? 그 구미 오신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한 97년에 97년에. 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예, 그냥 뭐 나이가 어떻게 되지? 40세.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좀 창피하지만 20살에 애 엄마를 만났는데 이제 뭐 여자가 임신했는지를 한 6개월 정도는 모르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어리니까. 예, 충혈 수술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근데 그러고 이제 애 낳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군대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방위를 했는데 군대 훈련소 뭐 한 달 갔다 오니까 애 엄마 바람 나고 가고 없더라고요. 와. 뭐그 전에 돈이 이제 군대 훈련소 가고 뭐 그 뒤로 방위 받아야 되니까 돈이 좀 더 리가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건 이해하고. 애는 놓고 예. 가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애가 이제 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제가 이제 외지로 일을 하러 다니니까 저하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결석 한 번 안 하고요. 그게 잘 컸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는 그러면 선생님은 다른 부인을 안 뒀고요. 처음에는 애 한 2살, 3살 때 이제 제가 뭐 20살에 정말로 호랩인데 뭐 처녀장가를 가겠습니까? 그래 뭐 비슷한 이 경우를 찾아보니까 뭐 나이 한 서너 살 많아야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애 있는 거 이야기 다 하고 이래 잘해보자 이래가 만나가지고 막 보면 한 2번을 당했는데 한 2, 3년 제가 이래가지고 그 뭐 회사 다니다가 해상 특채 적성에 안 맞고 목수일을 했는데요. 예. 그래도 기술을 좀 빨리 배워가지고 제가 좀 반장도 보고 이래가 뭐 2002년, 3년 이때쯤에는 한 달에 한 400 이상씩 받았으니까 그 돈 다 갖다 주고 이제 빨리 모아가지고 애 데리고 키우려고. 근데 한 3년만 모으면 한 2번을 그랬는데 여자들이 배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주상으로요, 여자를 만났을 때 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철학가가 물어봐야 돼요. 그때 또 솔직히 그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요. 아니 그걸 물어봐야지 이게 내하고 평생 해로를 할 것인지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 애한테는 미안하지만 딱 2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래. 딸내미 고등학교 졸업했더라고요. 이제 뭐 그때는 제가 이제 바쁜 게 없잖아요. 이제 뭐 다 풀어버렸으니까.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선 와가지고 3개월 그냥 다른 좋은 직장 구할 때까지 성의전자하고 선선 바로 집 밑에 있는 곳을 잠깐 다녔는데 그것도 예, 좀 드십시다. 예. 야근하고 이러니까 한 200씩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술도 오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도 주고 와가 잘했어요. 성의 전작하는 데가 선산 쪽에 있어요? 예, 조만한 그냥 그 핸드폰. 그래, 중소기업. 예. 근데 제 동생, 그 사돈 어른이 애를 잘 봤는지 그 영동농협에 이제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임시직으로. 이제 그래가 얘가 한 2년 있다 보니까 얘는 인문계 나왔는데 농협은 아무래도 그 상가 나오면 좀 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년 정도 하다가 하기 싫다 하더라고. 못 버티겠더라고. 월급도 그때는 보니까 세금 떼고 뭐 하니까 임시직이니까 뭐 적게 받을 때는 90몇만 원. 오히려 저기보다
저 예. 생산직보다 월급이 더 적죠. 거기는 나중을 보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뭐 많이 받을 땐 110만 원 이런데 거기서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을 뺏어갔더라고요, 그놈이. 그만 얘를 만난 지는 어디서 만났어요? 영동 농협에서 만났고. 영동 농협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때는 이놈이 저걸 했었어요. 삼성 화재 뭐 저걸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보험사. 예. 그 사람 이름은 뭐 어떻게 해요? 이민우. 몇 살인데 그 사람? 올해 28살. 지금 어디 살아요 지금? 그 집 주소는 영동군 영동읍 해동리로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있죠, 이놈? 여기 보면 있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안 바꿨겠어요. 그죠? 주소 전화번호 있으면 그것도 주세요. 왜냐면 그 추적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화번호가 010 네. 4180 3713. 식사를 하면서 그 내가 뭐 언론 대표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동네 형님처럼 편안하게 그러니까 오늘 저 김도현 본부장이 이쪽 분야에 기사를 아주 잘 쓰니까 내가 한 8개 신문에 다 올려가지고 일단은 이야기를 잠깐을 들어봤는데 이거는 양아치라 사기꾼이라 그 애를 사랑해가 좋아해가 만났는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접근해가. 근데 보면 얘가 줬는 돈은 이렇게 표시하고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 해놔갖고 마지막 통장인데 이게 요 전 5번, 6번 써놨는데 5번 통장까지가 5,120만 원이 갔어요. 그러면 요 통장 안에 1,810만 원입니다. 근데 이 통장이 정말 의혹한 게 이게 카드 현금 서비스 월급 다 뺏어가고 더 이상 뺏어갈 게 없으니까 카드 깡을 해갑니다. 이야. 자녀 한도 남은 거요. 이민우가요? 예. 그리고 또 원래 원금 보증금을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제가 500만 원을 빼놓고 방 보증금을 500으로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놈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한번 겪어보면 다른 사람도 다른 여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건 사기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 만나는 중에 이제 여기에 내용이 14,000건이 들어있는데 다른 여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한테 달라하지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나중에 제발 나 좀 나가라고 빌고 막 다 해요. 녹음까지 다 있어요? 여기 그 카카오톡 문자 14,000건이 들어있고 양아치 같은 놈이라 저건 네가 갖고 가야 돼. 예. 다 분석해. 일단 경찰 그 의뢰냈어요? 수사는? 요거는 경찰서하고 변호사한테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컴퓨터에 따로 복사를 하나 해놨고요. 그 지금 이제 수사중이면 그 언제 수사 받았어요? 신문을? 이게 저기 3월 18일에 예약을 돼가지고 3월 24일 날 변호사를 만났어요. 근데 3월 17일에 제가 변호사를 먼저 만났어요.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얘가 3월 18일 가면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민사로 가려고 하다 형사로 바뀐 거죠. 근데 뭐 처음에는 이 통장밖에 없었어요. 증거라고. 그 이걸로는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보겠는데 상당히 힘들다 이걸로는. 그래. 그 나중에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알게 되는데 핸드폰 그 카카오 문자를 복원하는 그게 있다 해가지고. 글쎄요. 그 서울에 보내가 복원을 해가 온 게. 저걸 복원을 하니까 여기 1번부터 34번까지 지금 돈 가지고 간 걸 다 끊었는데 그 변호사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정확한 거, 그 다음에 저놈이 노름한다고 단락한 거, 이런 거는 여기 못 올라가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네. 변호사가. 변호사는 누굽니까? 변호사는 그 충북 영동에서 내가 저는 몰라가지고 이런 사건이 접수가 되면 기초수사를 조금 하는 줄 알고 영동에 있는 사람이 안 낫겠나, 걔가 영동 사니까 영동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기초수사하기도 가까우니까 낫겠지 싶어 갖고 했는 건데 그런 건 아예 안 하대요. 인맥들이 될걸요, 오히려.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어요. 막말 그놈이 영동 사람인데 네. 뭐 변호사님도 영동이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안 걷겠냐 한편에 자기는 영동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그만 그 영동 경찰서에 지금 영동 군수님이 경찰서에다가 지금 2번인가 좀 수사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영동 그 군수님하고 사돈 어른하고 알거든요. 그래도 뭐 안 되는 게 제가 뭐 저 백이 있는지 제가 군청 임시직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백을 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사돈 어른이 누구 사람? 예, 저희 그 동생 그 시어머니. 아, 동생이. 그 저는 저기 돈 얼마 가지고 가고 안 갚았는 그게 지금 제가 문제가 아니고 검사님하고 저 변호사님하고 판사님은 딱 보는 게 저거잖아요. 너 얼마 가지고 갔네, 너 안 갚았네. 왜 안 갚았어? 딱 요건데 저 가지고 가는 행위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양아치.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고 여기 보면 자기 집 주소를 무슨 식으로 적어놨냐면 영동읍 해동리 155-10에 1층 적어놨거든요. 예. 자, 그러면 얘가 무슨 거짓말을 했냐. 자기 집이 2층 집이고 잘 사는데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자 이래갖고 돈을 얘한테 계속 빌리는 거예요. 참 그런데 내가 이 집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예. 뭐 옛날 스레트 집 부직해봐야 50평도 안 되고요. 집 2층 집이라고 속이려고 1층이라고 주소를 적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얘는 이게 전부 우리 딸내미 그 보증세아가 대부업체 돈 빌린 거거든요. 300만 원짜리 5건인가 지금 있는데 얘가 아예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증 썼는 데에서 제인데 최고장 오잖아요. 이게 원래 1월 달에 빌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안 갚았다 소리예요. 이게 이놈이 그 제비에 사기성이 타고난 놈의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럼 뭐 카드 깡도 했는 거 있네. 카드에서 전화해가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네. 나이 이제 28살 먹는 애가 그게 벌써 저인데까지 온다 하면 저놈은 돈 빌리는 그 순간까지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한 번도 안 갚은 거죠. 예. 영동군청에다 내가 전화해 민원실에 전화하니까 이민우 씨 정가 있는 걸 알았냐 물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절로 넘겨주더라고. 인사과로 전화 돌려주는데 인사과에 전화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무리 임시직이라도 정가가 있는 사람은 문청 같은 데 일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래 되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더라고요. 이제 이건 일단 채권을 그 아버지한테 돌린다고 했는데 예. 지금 딸이 이제 자제가 있는 것도 이제 부부까지 또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식까지는 아버지가 다 갚아야 돼. 원래 아버지 거를 이제 자식이 갚더라도 예. 자식 거를 또 부부가 그렇게 갚아야 돼. 근데 상속 포기를 해서 상관은 없는데 저게 그놈이 이게 한 번도 안 갚았다 하는 거지 저게. 거기 가면 이민우 여기 부모는 뭐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계시는데요. 처음에 농협 다닐 때 얘가 우리 딸내미가 야를 만나고 한다는 소리가 얘가 그때 당시 아우디를 타고 다닐 때 차를요. 그냥 뭐 집이 좀 산업답직하니까 뭐 아빠가 뭐 창원에서 동장한다 하면서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래 나이 젊은 사람이 꼴랑해가 보험 영업사를 하면서 아우디를 어떻게 몰고 댕기나 한편 안 그래도 뭐 동네에서 욕을 해가지고 차를 뭐 K5로 바꾼다 하면서 익한다 하더라고. 그게 다 거짓말이야. 아버지 정도로 몇백만 원 정도 삽니다.
내 아무래도 그 아버지가 물건 사기 중에 그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뭐 뺐다가 돈을 못 갚은 거 그런 거. 그렇게. 그래 저 할머니 사는데 찾아가서 이것도 뭐 야가 집을 안 가서 이 주소로 혹시 이 집이 맞나 아닌가 싶어서 갔는데 여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집 그 문패에 적혀있는 이름으로 123으로가 전화를 하니까 얘들 삼촌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집에 있냐고 물으니까 집에 안 들어온 지 뭐 한 몇 달이 됐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았는 거더라고. 얘가 아버지 엄마는 이혼하고 아버지는 어디로 가 있는지도 뭐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선생님 변호사는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죄가 적용된다 합니까? 사기죠. 사기.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렇게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이 통장 깎고만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조금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 14,000원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이 돈하고 통장하고 다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뭐 사기죄는 100%입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은 재판에 참여도 못 하고요. 형사사건에서는 더 이상 저 변호사는 이 사건에 할 게 없어요. 원래 이제 다음에 재판을 받았을 때, 뭐 죄가 이상하게 나왔다, 뭐 집행유예라든가 이런 게 나왔다 이러면 탄원서 하나 정도는 써줄겠지요. 근데 이 변호사님이 또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형사사건에서. 지금 이제 그 재판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인데, 뭐 너무 늦으니까요. 원래 재판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 한 달에 한 번. 4월 10일 날 처음에 이게 접수를 시켰는데, 이 민웅기 수사관이 딱 받고 다른 부서로 체인지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그냥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수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필수 형사님으로 바뀌었는데. 정필수. 어느 기수죠? 저 충북 영동경찰서 우리가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도영이하고 내하고 그 김본부장하고 내하고 영동에 그 경찰서도 가봐야 되고 네. 그 군청에도 들어가봐야 되고 이거 심도 있게 그 취재를 해가 단순하게 사기 같으면 제가 약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예. 경찰도 이거 보고 입에서 욕이 나온대요. 저거 한 번 보면 가짜짓 안 합니다. 애가 아프다 하고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걸렸냐면 이제 현금 서비스, 카드 한도, 원룸 보증까지 빼갔으니까 더 이상 뺏을 게 없잖아요. 3월 15일에 월급도 다 뺏어갔어요. 참 막히네. 그래, 그걸 다 뺏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너 그 촌의 할머니한테 돈을 500만 원 달라고 해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 촌의 할머니가 야가 촌의 할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사기를 당했는데 뭐 얘를 두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일단 돈을 빌리 달라고 할머니한테 지가 뭐 하다 사기를 당했는데 할머니 나 500만 원 빚이 졌는데 500만 원만 해도 이런 게요. 그래 할머니가 이제 촌에 일단 돈이 없다 하고 그걸 저한테 말을 한 거라. 그 3월 15일 날 이제 그걸 알고 3월 15일 날 저녁에 문자를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얘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할머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면 내 귀에 들어온다 하는 걸 알거든. 전화도 안 받고 이래가지고 3월 10일 밤늦게까지 문자를 한번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남자한테 돈을 좀 해줬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빚이 졌다 이 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계산을 내가 따로 했어요. 그 영동 있다 내려와가지고 일을 한 게 한 18개월 됩니다. 평균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많이 받을 때는 300만 원도 넘게 받았더라고요. 그럼 그것만 해도 18개월 200 쳐서 3,600이 않습니까? 1,600만 원을 지가 썼다 보고요. 2천만 원에 빚이 좀 졌다 하길래 저 나이에 대부업체 빌리봐야 한 1,500 이상 더 빌렸겠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는 2천만 원을 하는데 이 2천만 원 때문에 계속 문자도 안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밤에 나중에 찾아갔지.
근데 그때부터 2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부터 전화도 안 받고 원룸 밑에 가서 호시를 눌러도 배달이 없어요, 애가. 그 새벽에 깝깝해갖고 선산 똑동에 그 아내 형들 낚시하는데 그거 앉아가 멍하니 앉아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새벽에 거기다가 원룸 문을 깨고 들어갔어요, 제가. 근데 뭐 원룸 밑에 뭐 새벽에 누구한테 문 열어 돌락할 수도 없고 뭐 다른 호실 눌러가 문 열어 돌락하지 익하는데 경찰은 그 시간에 눌러가 조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저는 막 급하니까 빨리 들어가야 된다니까 망치로 이제 원룸 그 문을 깨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망치 들고 올라갔어요. 위에가 안 들어주면 문고리가 뜯어야 되니까 일단 애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위에가 문을 뜯으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 솔직히 말하라 하니까 이제 이거를 내놓고 3,500 정도 된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따님이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영동에서 원룸에 살았어요? 아니 선산에 원룸을 살았어요. 수원산에 원룸에. 네. 원룸에 살았고. 요놈은요? 이놈은 그때 그 영동에서 저 집에서 댕겼는지 그 군청에 출퇴근하고 있고. 출퇴근하고 있었고. 예. 이게 보험회사에 다녀나노있겠네. 사채 쓰는 것까지 대가리 다 굴리고. 사채는요, 내가 막, 여 보면요, 듣도 보도 못한 거 다 알아요. 그러고, 회사까지 사채 저 대부업자를 보내요. 저 계약서 받아오라고. 자. 근데 도대체, 이 완전 인면수심이다, 인면수심이다. 저런 놈이 없어. 그 할머니한테 500 빌리더라도 내한테 들키는데도, 그 다음날 바로 너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 이 선생님은, 그놈이 따님하고 만나는 거 계속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저 영동에서 농협 그만두고 내려올 때 해로 세탁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저놈이 생각을 한 거겠죠. 요 내려가가 몇 달 지났으니까 돈 좀 벌어놨겠지 싶어. 그래가 접근한 거예요. 그래 몰란 거지 저는. 엄마가 없으면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고 지가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자기도 입장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자기도 엄마 없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컸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그게 더 개심해요. 그러고 저 지금까지 저 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쟤나 나 있는데 사과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도 부회가 나가지고 술을 한잔 먹고 저 할머니한테 한번 찾아가 봤어요. 예. 낮에는 뭐 일을 하러 가신지 사람이 없어요. 새벽에 갔더니만 왜 술 먹고 와가 이카네요. 그래 그 소리 탁 뜨니까 성질이 부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지. 뭐 어른이고 뭐고 뭐 필요 없더라고 그때는. 당신 같으면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냐고 이 상황에. 이카니까 할머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4월자가 3월 18일입니까? 3월 18일 날 제가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사람 젖더리 하나 보여. 이따가 젖더리 종이컵. 나는 오늘 아침에 또 세차를 한 시간 했네. 남점을 지금. 요게 이 전화기 이제 전번 전화기 이 새로 찾는 전화기 깨기 전에 이게 그 전에 쓰던 건데 이걸로 페이스북만 안 했으면 애 안 죽었는데요. 이걸로 그놈하고 페이스북을 해버렸어요. 누가? 딸내미가 아빠가 오빠 회사에 군청에 찾아간다 뭐 이러니까 이놈이 그때부터 문자를 보내는데 죽지도 않으면 계속 죽는다고 차에 약 사놨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 그러니까 이게 딸내미가 오빠 그러지 말고 뭐 아빠하고 막 다시 만나가 이야기하자 막 이래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이놈이 끝까지 죽는다 하니까 나중에는 나도 같이 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상하다 하는 걸 뭐시만 알았어요. 감기약을 이거 있는 대로 다 주워 먹었다고 분명히 자기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목매다가 겁이 나고 힘이 드니까 감기약을 한 10봉 있는 걸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놓고 못 걸어놓고 화장실 문고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 거예요. 딸아이가? 예, 그 약이 채니까 이래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래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살인 방조
방조도 안 되나? 자살 방조가 돼야 되는데. 그래. 저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게 니 죽어라 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살 방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둘이가 사귀었고, 예. 사귀었고 거기다가 계속 돈을 갈취했는데 죽는다는 걸 암시를 했는데 그걸 가만히 놔뒀다 하면은 그 자살 방조까지 해보려고 하니까 뭐 변호사가 니 죽으라 소리는 안 했기 때문에 자살 방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게 만약 언론에 이래 나가면 자살 방조까지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국민 참여 재판을 할 수 없는가? 그 금액이 작아서 안 된대요. 그런데 또 변호사한테 물어봤지. 사회 나온 지 2년도 안에 사회 초년생이 1억이 빚이 졌는데 이게 적은 돈이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막말로 중학생한테 한 2천만 원 빚지 않았고 내일 모레까지 안 갚으면 죽인다 해봐라. 걔가 살 수 있겠냐고. 어른들한테 1억하고 좀 어린 애들한테 1억하고는 돈의 무게가 틀린데 법이라 하는 게 이런 걸 잘 알아줘야 되는 거지. 일단 식사가 좀 더 있어. 예. 아니 그 대구땅 집에 거기는 대화하는데 되게 시끄러워. 사람들이 요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참 저도 억울한 게 있는 것이 나가 나는 지가 어떻게 됐나 싶어가 망치를 들고 올라갔는데 전화기 걔한테 전화하는 자체도 싫고 또 찾아간다고 문자하고 전화기를 깨버렸어. 제가 내일 사줄게 켜놓고 그래 갔는데 아빠가 망치 들고 와서 때려 죽을 것 같대요. 그럼 뭐 여기서 내가 뭐 그 말 했다 안 했다 이런 뭐 변명할 필요도 뭐 있어요. 제가 애가 갔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그런 식으로 했다 하고 아빠 무섭다 이렇게 하면 얘가 돈 조금 줄 줄 알았나. 그렇지. 여기서부터 딱 죽기 몇 시간 전에 이게 한 페이스북이에요. 그러고 보면 다 딸내미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니 왜 걸렸냐. 500만 원 필요한 거 니가 남의 차 끌다가 박았다 하지. 그 마지막에 대답을 안 해도 저놈은 내가 한 장례식 치르고났는데 전화니까 물었었냐. 울면서 물었어. 니가 그래 너 애가 약 먹고 어지럽다 하고 있다만 내한테 전화 한 통만 해줬어도 살리죠.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고. 너 막말로 애 죽고 나면 증거도 없고 이래가 그렇다고 너 그냥 놔둔 거 아니냐 하니까 아이가 하더라고. 그 내용으로 자살 방조를 왜 해보려고 하니까 자살 방조가 나타나면 니 죽으라 해야 된대. 그런데 변호사가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두 사람이 지금 그 사귄 기간은 2년 넘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18, 10몇 개월 사귀고 영동에서도 한 몇 개월 사귀고 한 2년 정도 되고. 그렇게 2년 정도 사귀었는데 약을 그래 먹었다 한데 그거를 니 죽을 않겠다고 자살 방조가 안 되는 그런 그 변호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이가? 일단 뭐 변호사들도 뭐든지 있잖아요. 다 오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가짠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차연탄이랑 다시 하나 이제 자살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자기 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가 죽는다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이 딸아이는 한때 지하고 사귀었던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끝난다겠네 이래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 보면은 이래요. 여기 죽는다 자꾸 지랄하니까 오빠 죽고 나면 나는 그 7, 8천만 원 되는 빚더미에 올라왔다가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 이래 나오더라고. 그 여기도 저놈이 안 죽는다 했으면 죽는다 부채질만 했으면 야는 안 죽었어요. 그렇게. 계속 부채질을 하더라고. 그러면 사인은 감기약 과다복용입니까? 사이는 목졸림으로 됐죠. 어차피 자기가 목을 매가 겁이 나잖아요. 어린 나이에. 예. 그래놓게는 만기약을 있는 대로 다 까먹는 것들의 방에 있는 걸 내가 방 정리하러 나는 못 가고 두 번째 통장 찾으러 간다고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땅바닥에 감기약 봉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놈은 같이 안 했었어요? 이거 안 내놨어요?
둘이 이놈은 연동 있고 얘는 집에서 감기를 까먹고 목에 계속 문자만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 약의 야가 문자가 답장이 늦으면 뭐 하냐고 막 계속 문자만 보내잖아요. 그때 지가 좀 그러면 바로 내한테 전화를 해줬으면 이러진 않았지. 그리고 저는 처음에 쟤를 돈 때문에 연동 군청에 만나러 갈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갔냐면 그래도 군청이라는 공무원인데 뭐 지가 진짜 뭐 급한 상황이 있어가 빚이 좀 졌으면 조금만 도와주면 둘이 뭐 잘 회생의 길이 있지 싶어서 갔는데요. 내가 첫 번째 물었는 게 돈부터 물으면 너 정말 우리 딸내미 좋아하나 이 말을 물으니까요. 대답을 안 해요. 돈 때문에 그런 거네 함께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얼마 빌리갔네 하니까 내가 알고 간 것만 얘가 뭐 거짓말로 했지만 3,500인데 500만 원 빌렸습니다 하더라고요. 아, 이거가 속으로 니는 인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내가 니가 뭐 앞으로 뭐라고 할부로 뭐 20년, 30년 동안 갚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금 이 아이가 사고 나고 나서는 이놈이 군청에 근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장례식 치르고만 한 이틀 있다 바로 그만두는 거더라고요. 예. 지도 어차피 수사 들은 거 뻔하게 알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인지 모르고. 그렇게 경찰에서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민흥기 수사관이 맡았다가 한 달 뒤에 사람이 바뀌면서 이제 정필수 형사로 바뀌었잖아요. 예. 정필수 형사가 얘한테 전화를 했대요. 예. 이래 고소적 사건이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전화하면 전화 잘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6월 3일 날 막 접수된 지 2달 만에 진술을 한 번 했어요. 근데 6월 20일에 얘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오더래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는 전화번호도 바꿔보고 전화도 껐어요. 그 전에도 제가 물었어요. 사기 전가 있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주거지 붉으면 이게 또 기소 중기 내려야죠.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습 사기거든요. 예. 근데 고소는 했단 말이잖아요. 고소도 해놨어요. 그래 이거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으니까 예. 그거는 아직 안 되는 거. 녹취해놨어요? 저는 안 했는데. 또 형사라고 이제 다시 전화해서 할 때 녹취해놓고. 예, 경찰하고 통화할 때 녹취를 해요. 수사가 너무 미온적이다고. 그럼 자기도 뭐 내가 얼마 전에 또 전화하니까 뭐 수사를 받았습니까? 밖에 안 나온다 하면서 그러니까 체포영장 받아가 잡으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예, 뭐 말이 자꾸만 언제부터 통화했어요 그 얘기는? 그게 한 6월 말쯤 됐을 거예요. 정필수인가요? 3월 달에 그럼 지금 따로 통보한 거 없잖아요 아직 그 경과에. 그 뒤로는 걔가 안 잡히기 때문에 뭐 아무도 없는 거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지 뭐지 알 수가 그러면 이제 고소 명목은 사기죄로 고소해놓고. 예, 일단 사기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그 일단은 그 처항을 보니까 자살 방조 맞잖아요. 그걸 조사받는 건데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 선임비를 얼마 줬어요? 330만 원. 변호사 내가 2군데 정도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자살 방조가 안 될 것 같은데 해보기나 해보겠습니다. 그때 일단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 2번째 이제 선임했는 변호사는 자살 방조는 아예 힘든데 뭐 넣어봐야 안 될 겁니다. 이 하더라고. 일단 뭐 저 당사자 입장이니까 직접 하세요. 그래서 말은 그건 될 것 같고. 자기들이 이제 뭐 법정 가서 자기 승소할 건 자신 없을 때 그런 얘기했지만. 이거를 김 본부장이 취재를 다 끝내면 내가 발췌를 해가지고 그 추가 그 고소장을 내가 그 양식을 만들어 드릴 모이니까. 근데 이 상황으로는 자살 방조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막말로 제가 말하는 제가 뭐 원하는 거지만 언론이 조금 해가 사람들이 많이 많으면 이게 자살 방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예. 내가 그 지금 신문을 많게는 한 5개 언론에 그 동시에 기사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올리고 또 김도현 본부장이 페이스북에서 올릴 거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 그쪽 담당 경찰하고 통화할 때는 앞으로 녹취를 계속 해서 스마트폰 맞죠? 스마트폰인데 이거 녹음하면 상대방에서 느낀다 하던데. 아니 느끼기나 하기는 녹음해요. 그래도 뭐 청와대 민원실이라도 옮겨보려고 하니까 변호사가 그건 조금만 좀 기다리죠 이 하더라고. 왜 하니까 그러면 담당 형사가 좀 피곤해진다 하면서 이 하더라고. 아 그럼 가질 필요 없지 뭐 그래요 뭐. 변호사 없기는 그래요. 변호사 이름 뭐라 했어요? 양병진이라고 충북
그거 저거 뭐야 그 본부장 그 돈 다시 돌려받았었나? 근데 사건 뭐 사건 해결된 소리 없잖아요. 예. 뭐 고소장은 뭐 그분 없었으면 제가 뭐 어떻게 쓰지도 못했을 거고 그거는 제가 공소장 쓰는 거는 30만 원을 좀 씁니다. 근데 뭐 상속 포기 그 건도 해결해줬고 아 했어요. 우리 성질이 그때 변호사가 똑바로 안 하면 돈 돌려달라기. 그러니까 근데 말을 이제 제가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거에 막 시원하게 대답을 안 주니까 저 낚시방 다니는 애 원래 변호사는요 대도 안 된다. 지는 다 알아도 그 명확하게 답을 안 주는 게 변호사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책임 추궁당할까봐. 그리고 낚시방에 낚시하는 분이 변호사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낚시방 사장한테 그랬어요. 내가 상담비 변호사 선임은 따로 했는데 상담비를 드리더라도 제가 상담을 좀 받고 전화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더라고. 그래가 갔어요. 근데 뭐 다른데 변호사 선임 해놓고 뭐 저한테 상담합니까? 그 사람한테 하면 되지 하더라고. 일단 그분은 옥천 있고 저는 여기인데 전화를 해도 뭐 재판 가고 이래가 통화도 잘 안 되고 내가 시원하게 그럼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명확하게 안 해준다. 그래서 상담비를 드리더라도 좀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건 이대로 가면 원래 끝날지도 모른대요. 얘가 안 나오면. 그러고 이거 뭐 변호사 말라 선임했습니까 하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이거 이제 고소장 써주고 나면 끝이래요. 재판에 참여도 못하고 뭐 저랑 그 변호사는 뒤에 방청석에서 구경하고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첫 사건 수임비가 330만 원 받아요. 예. 나와서 포함해서 330. 요즘 뭐 공식적으로 그게 330. 그래서 330 맞는데 그 지금 직장 생활 하는데 그 부가세도 필요 없잖아. 예. 뭐 나중에 물으니까 이놈은 꼭 나중에 국선 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고요. 그렇죠. 공탁까지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국선 변호 선임과 공탁 걸어보면 집행유예라요. 뭐. 근데 공탁도 금액에 따라 뭐 어느 정도는 걸어야 된다 하는데 진짜 없다 하고 저놈이 그냥 한 2, 300 갖다 걸어 나와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를 어떻게 살인방조로 사기로 이렇게 똘똘 묶어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이 귀중한 생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드릴 때는 제가 전번에 충북 청주에 그 충중가 지적장애인한테 빰합이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 신고된 거 있잖아요. 예. 걔는 돈 250만 원 때문에 언론에 나가고 사람들이 여론하게 되니까 바로 구속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영동경찰서에 아까 적어놨죠. 누구 담당 형사 적어놨고 그 다음에 변호사는 옥천 사람이고 원래 영동 그 세밀에 그 여기 있었는데 영동은 조그만 지역이니까 옥천에서 변호사가 아니요 영동에 있었는데 요게 영동도 있고 대전도 있고 예. 옥천도 있고 사무실이 3개더라고요. 근데 얘가 영동에 있다가 예. 저 옥천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이 사건 맞고 바로 다음에 젊은 변호사인가? 예 젊더라고요. 몇 살쯤? 30대 같던데 40 안 넘었겠던데. 아유, 그럼 뭐 경험 신년상. 근데 처음에는 그 사돈으로는 아는 변호사 쪽으로 그 심천 면장님이 소개시켜준 변호사님 그걸 하락하다가 또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이건 내용 뭐 증거 다 찾아내가 달래미가 실수한 거 있을까 싶어가 그럼 또 이리저리 또 죽으나 욕비는 거고 그래 뭐 여러 군데 물어보려고 한 게네 또 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 지금 같으면 시간이 지났을 게 이래 이야기해도 좀 괜찮아요. 그때 당시는요 이 이야기 하기 싫어요. 눈물이 나서 또 아무 생각도 없고요. 예. 그래갖고 막 사기 때는 그걸 자신 있나 한편에 열심히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둘이 한 어느 정도 같이 살았어요? 2년 가까이 됐어요.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냥 만나는 사이. 2년 정도 될 거예요. 총 기간을 따지면. 영동에 있을 때 잠깐 만났는데 110만 원, 뭐 90만 원 이래 받으니까 지가 삐끼 먹을 게 없잖아요, 솔직히. 원룸 반값 주고 이러면 얘 뭐 세금 내고 이러면 한 3, 40만 남는 돈에 거기서 반을 뺏어간 거죠. 뭐. 처음 만난 게 영동에서 만난 거예요? 예. 그런 영동 농협에 정말 그러니까 이제
헤어졌을 그때 당시. 얘가 그거 딸내미는 힘이 들어가 막 울고 막 매달리고도 했는 것더라고요. 카카오톡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 그때 당시 헤어졌는데 일한 몇 달 있다가 다시 접근을 한 거예요. 회사 된 공자가 된 게막 분명히 지도 다 알잖아요. 보험을 해가 그런지 모르는 게 없어요. 잔대가리 대가리 대가 보험도 했구만. 보험 사기도 얼마나 많은데. 변호사나 경찰도 하더라고요. 이놈 머리가 보통 좋은 놈 아니라고. 빠져나갈 게 돈도 어떻게 빌려가는 거 알아요. 얘로 사진 혹시 이유가 이메일 사진 없는데 거기 내용이 다 나와요. 돈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저놈이 조금 갚는다 하면서 한 돈 100만 원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얘가 그걸 찾아가 쓰기도 전에 나 급한데 50만 원만 더 보태가 150만 원 주고 내일 200만 원을 줄게. 그러면 그 돈 홀랑 뺏어가 그 다음에 또 한 100만 원 넣어요. 그러니까 또 고문 문치 가듯이 그런 식으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돈 보내는 증거가 찍히잖아 통장에. 지 나중에 근거 남기려고요. 근데 여기 한 4, 50건 되는 게 있어도 돈을 준 거는 하나도 없고 다 고물 뭉쳐간 거고 한 중간쯤에 되면 딱 한 번 못 가져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얘 카드 값이 나가는 날인가 이랬어요. 그 지가 돈을 보내니까 카드 저걸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전에 이분이 저가는 어떤 저가였어요? 물건 사기 전가. 물건?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사기는 상습범이네, 그죠? 사기 자체로는 뭐, 이 딸내미한테 친 게 수십 건이니까 상습이고. 근데 누가 그래 자기 애인을 마지막 카드 한도 남은 것까지 깡을 때려갑니까? 깡도 이거 카드 1로 전화해가지고 카드 소개받고 전화했다 하면 된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한도 100만 원 남은 거를 11번가에 뭐 물건 산 걸로 해가지고 깡 때려버려. 그거는 뭐 도중에 나와져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 깡이라고 하는 게 불법인데 네. 경찰이 의지만 가지만 저 깡 업자고 걔 다 걸리죠. 그렇죠. 근데 100만 원밖에 안 되죠. 자기 욕것도 안 되는데 이 사람 가입했잖아요. 근데 내가 현대카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따님이 돈 쓰셨는데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했어요. 사기를 당해가 이래 됐는데 이 깡까지 했다.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 깡 했는 거는 고소를 해가지고 돈 받아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100만 원짜리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법적 절차를 밟아버리면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고 하더라고. 선생님 이래 되는 거 저희가 돈 달라 소리 못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였는데 그 전화자? 그때 꿈이 현대카드를 했었는데 전화번호가 안 아니면 되거나. 어차피 그 입술 때 나왔고 카드랑 터치를 못하게 만들 필요 없고 헬스 차원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하고 난 뒤에 내가 알아보는 그 지금 이제 이 김본부장한테 서류 줄 수 있는 거는 오늘 다 주고 나중에 다시 돌려줄 거거든요. 이거는 요 내용도 요것도 핸드폰도 바로 갖고 가. 페이스북 누르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따님이 갖고 있던 저 2015년 9월 이전에 썼던 거예요 저게. 지금 내가 지금 자살 당일 전까지 했던 경험이거든요. 제가 전화기를 부숴놓으니까 그날 딱 자살하기 몇 시간 전부터 자살하는 시간까지라도 그게 거의 뭐 유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돈 빌려가는 니 왜 아버지한테 걸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애가 그래. 통장도 보니까 지는 돈 받을 의지는 있었어요. 맞아요. 빨간 글씨로 차곡차곡 계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문자 안에 보면 일단은 여기 이상범 선생님이 갖고 온 서류들을 본부장이 다 갖고 있다가 취재에 활용할 수 있는 거 다 활용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려주면 되거든. 돌려주고 지금 뭐 당장 이 가지고 뭐 경찰에 조사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증거 자료 이런 건 다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놓고 일단은 내가 이 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이거 파렴시안으로 몰아가지고 그 언론에서 또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그렇게 그마 실명은 못 들어가야 돼. 그마 이모 씨로 이래 들어가야 돼.
영동 지역신문 쪽에다가 뭐 영동군청 임시무기지구 있는 이모씨 이랬구만 뭐 금방 다 알 텐데. 예, 그렇게. 동네 좁은 동네니까 그만 자기는 그 앞으로 그 동네 발못 뛸 수 있지. 그 영동군청에 내가 가볼 거예요. 그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이 물건 사이가 있었는데 왜 그 임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는지 그까지는 안 물어볼 거예요. 안 그래도 저 매제가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까 오기 전에 걔가 했는 일이 뭔가 물은 게 소속은 행정관인데 저 뭐 현관에서 저 뭐 민원인 안내하고 그렇죠. 뭐 당직 근무 이런 게 그 자체를 우리가 취재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영동군청이 엿먹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근무 당시에 지금 일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지. 그지? 일단은 얘가 돈을 그 일에 빌려주면서도 받을 희망을 가진 게 일단은 이 군청에 근무한다 하는 그 자체하고 얘들 지가 저 집에 잘 산다 했기 때문에 집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 했어. 이게 카카오에서 들으면 그 문자에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판자집이고 한자집은 아니고 쓰레기 집. 쓰레기 집이고 집도 한 50평밖에 안 되고 뭐 그러고 차가 못 들어가요 그 집에는. 예. 그 영동 그 시내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 동이? 예. 영동업 해동리라고 영동에서 한참 좀 벗어나 억지로 찾아가면 처음엔 뭐 스타렉스 끌고 들어갔다가 헬기 불러가 차 뺄 뻔했어. 와, 이 교회가 안 되는 그런 차가 들어가는데요. 스타렉스가 바퀴가 많이 딱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시멘트 길에. 예. 아이고 내가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가탄시도 안 기다 이제 뭐. 한 2시간을 차 빼고 난 뒤에 그 집에 찾아가니까 사람이 없더라고. 집 주소도 여기 다 나있더라. 안개에 옛날에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애가 안개에 집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자리 바꿔가면 되지. 그 대부 그 나머지는 원룸 뭐 보증은 그 뒤에 꼽히는 게 얘 보증세아 갖고 돈 빌려간 거. 대부 업체 뭐 현대상호 이런 데가 뭐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이래갖고 한 5천만 원 정도를 대부 업체에 빌려가지고 거의 뭐 90%를 뺏어갔어요. 딸아이는 근데 그 대부업체에서 신용이 그 정도 안 되는데. 회사에 일했다 하는 그걸로 됐어요. 아, 뭐 자기가 뭐 담보물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지만 회사에 오래 근무했다 하는 그 자체로 농협에 2년 근무한 거하고 이 회사에 한 18개월 근무한 거하고 이게 좀 작용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이놈이 지가 엄마 아버지 없이 자랐으면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여자애를 만났으면 오히려 도와줘야 되거든. 정상적인 사고 같으면은 정상적인 인성을 갖고 있으면은 참 사람이 다 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제가 얘가 지금 빚이 대부 없이 걸린 거 말고 5천하고 이거 1,800이면 6,800이지 않습니까? 저놈이 안 갚으면 친엄마한테도 간대요. 제가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친엄마 지금 다른 데 뭐 시세가 다 잘 사는데 내가 한 달 동안을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내가 만날 때 그거는 이야기해줘야 되는 게 저 대부업체들이 저것들 전부 깡패거든요. 예, 뭐 변호사 카드라고 안 해줘도 나중에 몰랐다 하고 늦게 다시 소송하면 되는데 선생님 뭐 해주고 싶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셔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야기 안 해주고 나중에 알았을 때 저쪽에서 법으로 먼저 들어가 버리면 그쪽 집에 다 아까 싶어가지고 맞아. 지 사는데 지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그거를 찾아간 게 아니고 촌에 이제 부모 집에 가니까 오빠가 아무런지 언니인지 하나가 있더라고요. 좀 한 뭐 40대 말쯤 됐어요. 그래 불렀지. 그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너는 줄 알면 안 되니까 잠깐만 나와보라고 내 할 말이 있으니까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내 얼굴을 모르지요. 예. 그러니까 동생 이름 대면서 누구와 집 맞죠? 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말도 안 하더라고. 그때 당시 애 하나 있었는 거 알죠? 관계.
가만히 있어요. 그 애가 얼마 전에 사기를 당해 자살을 했는데 이 빚이 친엄마한테도 간다고 이걸 미리 상속 공개를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깨끔한다는 소리가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성질이 나고 진짜 성질 같아서 막 대만한테 때리고 싶대. 그래서 내가 탈락하다가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저 말을 한마디 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참 기다. 막말로 옆집에 남의 자식이 죽었다 하도 왜 죽었나 물어는 봐야지. 그래 말이에요. 집에 동생이 낳는 자식인데 죽었다 했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한 달 동안 잠도 못 잤어요. 지금도 잠 못 자지만. 그 지금 병원에 그 내과에 가가지고 그 신경안정제 하루에 하나 먹으면 밤에 잠 오는 거 있어요. 일단은 그 아버지가 이 억울함 바뀔 때까지는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 술을 하도 먹었는데 술을 먹었구만 6일 7일씩 먹고 밥도 안 먹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신경안정제도 먹고 자고 내가 이래 건강해가 우리 딸아이 이 둔하고 원통함을 내가 밝혀줘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도 몸이 안 좋아 쳤는데 하루 쉬면서 촌에 어머님한테 간다며 내 몸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한 걸 알더라고. 그래 죽어도 내보다 먼저 죽지 말해 하더라고. 그 뒤로 술을 못 먹겠어. 그러고 그 딸아이 지금 천도제 같은 건 안 했겠네요.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40대 지내주고 다 했네. 잘했네. 일단 지금 바로 담당 경찰관 전화 통화해 보실래요 지금? 지금 사기죄 보시는 거 진행가 되고 있는지. 지금 1시 넘어. 1시 넘어. 아직 5분 남아. 아니 녹음할 줄 모르는데. 그 눌리면 스마트폰입니까? 네. 스마트폰을 잠시 줄게요. 이따 1시 넘어가. 근데 촌에 어머님도 그때 당시 장례식 때 우리 내가 아유 막 죽겠는 길에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게 아버님도 우리 아버님 아주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가 재가를 하셨는데 딸내미를 친손녀보다 더 이쁘게 키웠어요. 그 병원에 오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담배 피우면 옆에. 예, 여기 있습니다. 옆에. 목매 딱 하면 진짜 정말 아버지는 어머니가 다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 말을 못 해가지고 우리 큰형님 그쪽 집에 큰형님 두 분이 가가지고 평소에 따님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좀 할머니한테 영향을 조금 받았을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 할머니가 촌에서 이래 살아도 남한테 욕 하나 말이 안 먹고 이래 남들이 이래 지나가다 배고프다더만 꼭 밥 먹이가 보내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정도 많고 마음도 좋고 이런 스타일. 이게 그래 정이 많은 놈께는 돈 달라고 하는 걸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는 그냥 어디서 다니고? 어디서 안겠어? 안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싹 다 나와. 안개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개건이에요. 결석 한 번 안 했어요. 안개고등학교가 명문이라. 명문은 아닌데 그래도 혼자 그래 할머니하고 있으면 농기라도 쳤을 텐데 얘는 그런 것도 하나 없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농협에 아니 졸업해가지고 일자리 좀 괜찮은데 삼성 같은데 저런데 좀 넣어주려고 내가 찾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그냥 선산에 석 달 정도 근무했는데 그때가 얘가 한 두세 달 놀고 했기 때문에 삼성에 들어가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돈 어른이 영동 농협에 임시직으로 취직시켜주고 조합장 그만두기 전까지 직업 만들어준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좋은 취지에 갔었죠. 사돈 어른도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이제 내가 괜히 영동 불러가 아만 그래 됐다고. 영동군 심천 면장하고 영동 군수 이거 다 해가 경찰서 전화하고 이렇게. 그치. 면장이 경찰서 전화하니까요. 튕기더라고요.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속된 말로. 면장이 수사관한테 전화하니까 수사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보더래요. 왜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보면 면장님 레벨은 경찰서장님보다는 너무 많이 낮으니까 군수님이 정도가 전화해도
뭐 경찰서에서 뭐 알았다 하면 그만인데 뭐 이래가 그래 또 군수님한테 심천 위원장님하고 그 영동 군수님하고 친구더라고요. 그래 영동 군수님이 그 경찰서 몇 번을 좀 수사 좀 빨리 해달라고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 그리고 변호사님은 내가 물어봤지. 변호사님도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수사 뭐 좀 빨리 해달라고 그 요청을 뭐 하나 이게 변호사가 뭐 한다 하래요. 해봐봐. 예 알았습니다. 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하는 거예요. 양병진 변호사가? 예. 그럼 부임이 언제 와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영동 변호사는? 이분은 제가 어떻게 만나냐 하면 3월 17일 날 예. 이 야를 만나러 가면서 얘가 뭐 삐딱하게 나온다든가 돈을 못 갚는다 이런 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 변호사한테 문의를 했어요. 문의하고 내려오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애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사건을 맡으려고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뭐 3,500이지만 민사로 걸었을 때 나는 3,500 받든 말든 자기한테 성공수당이 있거든요. 변호사비 외에. 근데 형사로 넘어가면 성공수당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변호사비 그 자체가 끝인 거예요. 이래 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뭐 와보라 해가 그래 만나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도 여기저기 이야기하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전 일을 다 알았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럼 도의적으로 이제 또 사건 내부 아는데 그 형사관계에 대해서도 자꾸 자문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 그게 그 뒤로는 뭐 이제 돈 안 되니까 손 뗐다면요? 손 띈 게 아니고 아직은 저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적극적으로 그 사람 변호사니까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자기 어디 탈옷을 몇 개 이렇게 지시를 해주든지 이런 거는 뭐그 전문감사관실에 왜 전해서 컨설팅도 될 사안인데. 왜 그래 고민해가지고 다른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여기서 변호사 할 것도 없고 뭐 내가 솔직히 해서 저 TV에 나오는 변호사 뭐 리멤버나 이런 데 나오는 변호사들은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수사도 조금씩 해가지고 억울한 밝혀주려고 애쓰던데 그거는 TV가 끝인가 하니까 일단 오늘 하여튼 경찰을 다 전해하고 수사 똑바로 하고 전문감사관실에 바로 전화해서 자꾸 수사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하냐면서 이거 청와대에 바로 이제 글 남긴다고. 아 그래. 민원 넣겠다. 좀 세게 나가야지. 뭐 미온적으로 하셨다고. 예, 그래 하시면 돼. 일단 지금 하시됐으니까 그래갖고 영동 경찰서 한번 쳐보세요. 신문감사실. 일단 지금 전화 이거 담당 형사 물어보고 전화 수사 시점 어떻게 돼가고 있나 물어보고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실히 물어보고 녹음도 할 줄 알지. 녹음 어떻게 하는데? 한 번씩. 번호 누르고 왼쪽에 한번 여기 한번 대표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통화를 누르면 없는데 이거 그거 동그란 거 누르면 돼요. 신호 갔을 때. 자 신호 갔을 때. 예. 자 경찰서 지금 전화했어. 우리는 협조자로서 그 억울함을 밝혀주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혜, 능력 그거를 그냥 지금 공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영동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이요. 그 담당 형사 전화번호 안 해놨구나. 예, 예. 참 기도 안 차요. 이 인간들은 이거 전화번호도 안 해놨네 홈페이지에. 영동경찰서 홈페이지에 그 경찰서 전화번호를 안 적어놨다. 희한한 놈들다 여기에. 그죠?
죄송한데 정필수 형사님 통화 가능합니까? 예, 저 이에서 아까 이상범인데요. 예,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인터넷 사기 사건 5건이 걸려 있다고요? 예. 아직 그 체포영장 신청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또 그거 다른 건까지 수사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올린다고요? 그럼 좀 저는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제 사건 이걸로 빨리 해가지고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수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도 뭐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이거 수사 다 끝나고 하려면. 예.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전화번호 바로 몇 개 받았죠? 전화. 예. 몇 번을 전했어요? 182번 아닙니까? 아니요. 그걸로 아마 언제 받을지도 몰라요. 진흥팀으로 바로 전화해야 돼요. 지금 팀 전화번호가 043 043 740 예. 5368. 예. 담당 형사이든 정필수. 저게 정필수 형사님 바로 받는 전화기가 있어요. 7호 얼마인데 그걸로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뜨는가 안 받.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치, 합계 맞아요. 넘긴다니까. 지금 인터넷 사기 사건이 5건 걸려 있대요. 뭐해가 이민호가? 예. 그 전에 물건 사기. 이거 수사 다 해가지고 이제 내 거. 아니 그뭐 체포영장 뭐 안 낼 때 안 냈대요. 그거 다 해가 한꺼번에 한대. 어떻게 한대요? 그 잡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건을 읽었으면 내 걸로 충분히 구속 수사 요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수사 다 해가지고 얘를 뭐 어디가가 어디서 잡는단 말이에요, 얘를. 인터넷 사기가 5건? 한 5건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내가 하여튼 처음에는 5건 이 카드만 내가 5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좀 있어요, 이 카드라고. 네, 일단 여기 영동구청에 청문감사하실 때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야, 저 인터넷 사기 5건에다 물건 사기 1건 이거 어떻게 공무원을 해요? 내가 그래가 내가 영동 분천 갔다 올라왔잖아요. 길들 못 보자고. 요즘 옛날에 서당은 못 나가는 거면도 뭐 법으로 풀어놔 버렸는가? 이거를 이 기사 이 취재 편집이 끝나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청와대 민원도 넣어보고 그 국민고정처리위원회 네. 그래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리도록 이래 만들어요. 740에 5368이라고 있잖아요. 예. 저거 양병진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수사 그거거든. 그거 처음에 접수했는 거 사건 그 내용 단락하면 줄 거예요. 양명진 변호사. 네. 예. 그 사람 지금 옥천으로 갔다고요? 예, 옥천. 변호사 새끼들이요. 이 선생님은 많이 안 듣고 봤어요. 봤죠? 심청이죠. 돈요 주고 받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요즘 수입 받는 게 많습니다 이세를 하고 미온적인 놈이 80~90%입니다. 낚시방에는 만난 변호사님은 내가 솔직히 만날 때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뭐 금전거래에 있는 거가 인과관계도 없으니까 아시는 대로 그냥 제가 상담비 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하니까 변호사님들이 뭐 조금 뭐 사건을 잘 해결하려고 수사를 생각 안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변호사 수입료를 얼마나 주시길래 그렇게 해요? 막말로요 330만 원이 아니고 한 2천만 원 얼마 그만큼 달라든다 이거지 뭐. 저 비싼 변호사님들은 뭐 서울 가면 1억짜리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주면은 뭐 구속도 시키겠지요. TV에 나온 거. 아, 예, 수고하십니다. 아, 예, 저는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영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7차 문의드리께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거기 보자. 그 사건 이제 제보받고 예전에 시 중에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일단 영동 있는 청년이 관계된 사기 사건인데, 영동에 사는 한 청년이 젊은인데, 한 28세 세상의 젊은인데, 하여튼 이 청년이 이제 한 여자한테 일단은 사기 관계인데, 그거를 당사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고소를 해놓은 사건이에요. 근데 조사 중에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영동에 있는 젊은이가 인터넷 사기건이 또 5건 있다라고 이제 경찰이 대답하더라고요. 인터넷 사기건 5건. 그러니까 사기죄로 한 6월 말인가 그때 이제 고소를 했는데, 영동 경찰서에다가 4월 10일. 4월 10일? 4월 10일에 고소 접수를 했는데, 사건 관계가 이제 진척이 안 되다가, 그래서 이제 또 이래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 저기나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담당 경찰관 말은, 그 청년이 이제 인터넷 사기건 5건 있는데, 아직 수사 중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근데 이제 요 사기범이 이제 확실하잖아요. 그죠? 일단 인터넷 사기범 5건도 이제 확인된 마당에, 이럴 경우에는 체포해서 구속수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원칙이? 체포 영장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이 좀 걸린다. 네. 제가 향후 한 3, 4년은 못 싶은데. 일단 이제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한 여성의 이제 아버님인데, 아버님이 하도 억울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사실관계를 이제 들어보니까, 일단 사기범이 확실하고, 또 이제 사기죄를 4월 10일 날 고소한 이후에 보니까 이제 이 수사에 대한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또 최근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수사 중인데, 그 친구가 또 이제 인터넷 사기 여죄가 5건이나 또 발견됐다면서 그렇게 또 답변이 왔대요. 그렇다면 이 사기죄를 저진 사람이 지금 구속을 안 시켜놓으니까 계속 사기를 이제 지르고 다닌단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게? 피해자가 자살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네. 그 일반 사건하고 좀 넘어서, 예. 일단 일반 사건하고 다른 게, 사기를 당한 이제 피해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죠? 사기를 보통 당하면 억하심장에 자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고약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너무 이제 사건을 질질 끌지 않는가, 또 이런 것도 의문이 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이제 사무실은 이제 구미에 있지만은 조만간에 그 관계를 좀 확인하러 경찰서에 한번 방문해서 좀 잠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구속은 검찰하고 법원에 관할이 된 말이죠. 예. 그건 네네. 사람들인 거. 예. 구속 시체를 넣어야지 경찰에서. 일단 사기 이제 고소된 그 청년이 자꾸 이제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는 게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렇게 방치해두면은 범죄자를 이렇게 놔두는 격이 되잖아요, 그죠? 일단 하여튼 좀 약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여튼 중간에 좀 보고 이렇게 가기 전에 전화 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전문감사관실에 우는 뛰어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제가 전문감사실에 내가 수요일까지 수요일이 창간 구조는 거기라. 그래가지고 그 서류상으로 업무할 게 좀 있어가지고 목요일이나 그쯤 한번 가면 어떨까 싶어. 낮에 잠깐 가고. 지금 요번 주에 수요일에는 거기 갔다가 그렇게 원주가 금요일로 요번 주간은 좀 이제 안 되고 다음 주에 할수 있게. 일단은 요런 놈아 저들끼리 서로 또 통화하거든.
청문감사실하고 담당 형사하고 오해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거라고. 근데 뭐 경찰 등록하는데 그 체포영장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체포영장이 조금 전에 청문감사실도 골 때리네. 그거는 검찰하고 법원에서 한다 하니 여기서 담당 형사가 그래 경찰이 담당 형사가 의지만 있으면 체포해야 된다고 그걸 알아가지고 검찰 내그 검찰 갖고 바로 구속시켜 달라 영장 바로 그 통지를 넣어야 되지. 그 본인이 의지가 없는데 그런 관계를 알아봐야지. 그 정길수 씨도 만나보고 청문 담당하시도 만나보고 그리고 이게 그 의사부 선생님 요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며칠만 예. 기다려 주셔서 기다리고 어차피 이 분하고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은 우리도 전반적인 자료를 다 수집을 해야 되겠긴 해. 그렇게 좀 속이 상하시더라도 좀 참으시죠. 예. 지금도 이제 뭐 잡히고 나면 이제 뭐한 5년은 고생 안 되고 5년 동안 구속은 안 되고 지 살락하면 아직 그 뭐 집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신 입장에서 재산도 없잖아요. 아버지는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 막장 탄 입장에서 또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를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그 아우가 휴가 갔다 오면 다음 주에 내하고 내 다음 주 되면 불의하거든. 상관이 끝나면 그 영동군청에도 가보고 담당 형사도 만나보고 청문감사실도 그 가가지고 다 만난 다음에 기사를 보도하는 걸 고려하자. 일단 뭐 사건 그 계략적인 거는 이제 운대놓고 이렇게 시리즈로 알리고 그렇게 이런 안 되면 계략적인 좋지. 검토해보고 내가 기사할 수 있는 건 일단은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처음에 따님하고 요 따님 일단 참고로 갈게요. 예. 따님하고 이민호라는 놈이 만났는 경위가 영동의 농협에 임시직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나가 그때부터 이 사귀자마자 돈을 빼먹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쭉 빼먹다가 이제 딸아이가 이제 선사도 내려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한동안 안 오다가 다시 여기 찾아왔는 거야. 찾아와가지고 또 그때부터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는 게 이 사기가 갈취로 너무 어떻게 했노? 이 둘이 관계가 지금 연인 사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연인도 갈취돼요. 말이 연인이지. 그러니까 자기들 또 사실혼 관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니 그런 건 없어. 사실은 살아야 되고 같이 살질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톡 그 내용을 보면요. 카카오톡 안에 막말로 연인 관계라면 그냥 뭐 밥은 먹었냐, 놀러 가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그냥 돈. 월급 나올 때 다 돼가면 월급 받았나 하면서 그때부터 살살살살 거고 딱 그거예요. 이게 뭐 사랑하니 이런 말은 진짜 그 14,000구 중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고 전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까지 발전되면 그 전에 일단 이 남자놈이 뭐 이제 순전한 이제 유산을 이렇게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여성한테는 또 크기 때문에 이 남자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한 2천만 원 정도 될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얘가 그때 이제 보니까 돈 자기 집에 이야기하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끼리 해결하다가 우리 양가 요번에만 이제 요번만 해결을 하면 다 끝났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벌어서 갚으면 된다. 그리고 양가 어른들한테 이야기가 우리 합쳐가지고 결혼해가 살면서 돈을 갖고 애는 뭐 늦게 가지자 뭐 돈 갖고 난 뒤에 가지자 뭐 혼인빙자 갈취도 된다. 혼인빙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잘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어. 그렇게 뭐 CD 안에 CD 안에 CD를 다 연결하게가 그 혼인빙자 그 갈취도 해가지고 기사 써도 내한테 저거 보내. 저기 이메일 보내면 안에 보면 협박도 있고요. 뭐 내가 봐서는 혼빙도 있고 아까 그 작은 전화기면 자살 방조 그것도 될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이 경찰들은 이 뭐 검찰청에 올리면 이 되겠나 이거지 이제 그게.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기자들은 우리가 알아서 다 씹은 거예요. 그 기사가 내가 여러 힘만 얻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내가 봐서는. 기사 쓸 때는 김도희 본부장이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기사 쓸 때 우리가 그 기사 쓰는 거는 누가 뭐 이래 시키가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 보시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 친구들은 혹시 있었는가요? 수진이라고 저 회사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날 자살했는 날 내가 비밀번호를 몰라가 경찰을 불러놓고 문을 따작하니까 경찰이 문 따면 안 돼, 못 딴다 하는 거예요. 그 열쇠 불러놓고 파출소 순경 불렀는데 그 파출소 순경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저기 비밀번호가 2개가 있다 하대요. 요즘 전자키가. 그럼 집주인만 알고 있는 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번호는 누르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문 열기 전에 이제 그 수진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얘가 이래 됐다고 내가 울면서 전화 받고 이제 선산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왔더라고요. 올라오면서 첫 마디가 내 이 새끼 내가 진술해가지고 꼭 죄받게 만들어야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수진이가? 수진이 연락처하고 하나 네. 적어놔봐. 수진이 전화번호를 일단 주지. 그러면 좀 더 객관성이. 일단 사장님 전화번호 좀 아끼지. 제 거요? 여기 있다. 010 예. 3418 3418 4600. 제가 저 수진이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이상범. 근데 저 걔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들었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야기하는데 저놈이 돈 안 빌려주면 죽인다면서 네가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무섭고 힘든 건지 아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 돈을 빌리라고 협박을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정인까지 서줄라 했었어요, 법원에 가서. 예. 근데 이제 변호사는 카카오톡 내용이 너무 완벽하니까 굳이 뭐 정인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익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아직 내가 들어보기에는 하수입니다, 하수. 너무 젊은가? 국선도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그 이야기 정도를 했는 것 같으면은 그게 그 완전 결정적인 건데. 정신도 되게 싫어. 수진이는 만약에 제가 전화번호를 보내놓으면 전화를 하시려고 하면은 아니 그 이상문 선생님이 미리 내가 이게 너무 억울해서 기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혹시나 문자 오는 게. 궁금해서 니한테 뭐 물어보려고 전화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거절하지 말고 그래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는 네. 그래 당장 하는 게 있겠네. 얘가 전번에 변호사가 전화하니까 얘는 또 변호사인지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얘가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녹음했다고 기분 나쁜 것더라고요. 촌변하네, 촌변하다. 수진이 말이 이 사건에 그 오히려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자타하게 자부지게 모르는 거를 다 하고 있을 거야. 하더라고, 뭐, 차 튜닝 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뭐 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막. 튜닝 뭐 차 이제 뭐 쓰게 뭐 포장하는 거. 장식하는 거죠. 장식하는 거. 근데, 그전에는 아우디를 타고 다녔다 하는데요. 그, 영동 군청 댕겼던데 K5인가 그 차를 타고 다닐 줄 알았는데, 나 당일 만나는 날은 쌍탑에 그래 한 200만짜리 다 쓰는 걸 타고 나왔더라고요. 그 일부러 그 타고 나왔는지. 그것도 또 얘가 보통 머리가 넘는 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니까 본청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뭐 알도 모르는 동네로 데리고 가지만 바로 길 옆에 있는 정자에 딱 앉아가 이야기하세요.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차가 많이 다니까 시끄러워서 녹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다 생각을. 예. 보통 머리 넘어요. 그래도 뭐 내 생각에는 녹음은 제대로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사기를 전문으로 처음 놓으면요 그쪽 방면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보통 머리 넘어요. 예, 비상하게 돌아가요. 그 돈도 줬다가 껌을 묻히 가는 게 줬다 하는 근거만 안 가면 놀라고. 그렇게. 네, 뭐 이거는 뭐 차차가 제일과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낫고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피 들고 올라온 거는 니는 이 새끼 같으면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는데 안에 알을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문을 안 깨겠냐고. 사실 그 3월 18일 날 그러면은 그 따님이 자장했을 때 그거 일단 감식반 오고 예. 그리고 형사들은 와서 형사 오고 뭐. 일단은 이제 왜 사상 원인에 대해서를 아버님한테 물어봤네요, 안 물어봤네요. 물어보더라고. 이게 빛이 좀 있어갖고 이래 됐는 것 같은데 그놈이 딱 올라오는데 이민호라는 자가 예, 그놈 1시간 정도 지나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산 파출소에서 또 아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대. 아니면 연락을 받고 온 게 아니고. 지가 찾아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현장 출동해서 1시간 뒤에. 내가 그걸 발견하고 예. 발견하러 들어가기 전에 내가 또 문을 깰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 혹시 비밀번호 아는가 싶어가지고 방문 예. 그놈한테 전화를 하니까 쥐는 모른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진이한테 전화해본다 하더라고. 예. 근데 수진이는 아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수진이도 모른다 하거든. 예. 그런데 그 뒤로 수진이하고 내가 전화를 안 받거든요. 예. 걔를 발견했는데 내 수진이 보고 걔한테 전화 오는 거 받지 마라 했거든. 예. 그래서 나도 안 받고 수진이도 안 받으니까 이놈이 쫓아내려온 거야. 그래서 왔는 거네. 예. 그 선산파출소 그 형사가 경찰이 물으니까 니 얼마 빌리갔을 건데 또 그때는 4천만 원 하더라고. 예. 이야기할 때마다 금액이 변하더라고. 총 액값 환산한 거는 5,100만 원 정도 되고. 5,160에다가 1,800 얼마 아마. 예. 그건 한 8천 정도 되죠. 8천. 그러고 이게 다한지도 몰라요. 보정선 된 게 몇 건 더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 내용에 다 나와요. 원래 그 연대보증이 그 제도가 돼 있는가요, 지금 아직까지도? 일반 은행은 연대보증 같은 거 안 들어오잖아요. 보정인하고 연대보정인하고 틀린다 카대요. 그냥 보정을 썼으면 다시 안 갚아도 되는데 연대보정을 딱 써버리면 채무자나 그래서 그 똑같이 제도를 없앤다는 얘기 안 있었어요, 예전에? 있기는 있었어요. 그 말이 나왔는데 아직은 안 없어졌는 그게 것처럼. 무시하네요. 그런데 월급을 한 달치만 뺏어간 게 아니고요.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